그 아디다스 코리아는 2022년에 퓨처 파트너스 정책이라고 하는 일종의 구조 조정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발표 전에 그 임원께서 점주협의회와 대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실 확인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또 2017년부터 최근까지 아디다스 코리아는 약 38개 지점에 대한 매장의 리뉴얼과 신규 오픈이 있었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하지만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뭐 대략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나이키 코리아 사장도 하셨다고 하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와 비슷한 지점 구조 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 전에도 이런 구조 조정도 했습니다. 김정중 점주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예, 네.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방금 그 피터곽 대표의 발언 중에 정정하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서 그 아디다스 코리아 그 점주들이 겪게 된 그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 좀 증언해 주십시오. 네, 아디다스 점주협의회장 김정중입니다. 피터각 사장님은 21년 9월에 오셔가지고 늦게 오셔가지고 오시자마자 3개월 뒤에 바로 저희한테 갱신 거절을 지시하신 분이십니다. 협의회 우리 피터각 사장님은 저희 협의회와 21년도 첫 상견례에서 부임하고 상견례에서 자기는 구조조정 전문가다. 나이키에서도 그래왔고 아디다스도 그걸 위해서 왔다고 저희한테 분명히 협의회에서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좀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예를 좀 들어주십시오. 저희 우선 피해 사례 3가지만 우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가 가장 극심하여 외출 금지까지 내려졌던 구미 인동점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입금이 밀리자 온갖 페널티로 인해 지금은 파산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파주 매장은 제품 사이즈도 공개하지 않고 금액 수량 협의도 없이 온갖 형태의 밀어내기와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도 밀어내기로 보내왔으며 그로 인해 적자도 벗어나지 못했고 폐점에서 매장이 없는 상태일 때도 3개월간 상품을 공급하는 등으로 해서 피해가 가중되어 가족은 물론 부모, 형까지 파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구로점은 22년부터 수익성 나는 3개의 매장을 모두 뺏어가고 그 대가로 준 3개의 매장은 모두 현재 적자로 빚만 늘어나고 있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본인은 물론 부모님 처형까지도 현재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는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나지 않는 2년을 간신히 버텨온 점주들에게 22년부터 본사 단독으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가맹점들을 배제시켰습니다. 약 20%에 가까운 매출이 사라졌고 그로 인해 그다음부터 모든 점포들은 적자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있기 전까지 본사를 믿고 리뉴얼을 하며 투자해온 점주들에게 본사는 집단 갱신 거절이라는 카드로서 저희 가맹 점주의 80%가 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 집단 갱신 거절 문제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원상 복귀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피터곽 증인 또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독일 본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일단 독일 본사에서 아디다스 코리아가 이런 구조 조절을 하고 있는 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아디다스 코리아가 거의 한 6년 전부터는 우리 시장 마켓쉐어가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키 대비 우리가 한 반 정도 매출 금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본사에서 생각하기에는 좀 시급한 문제이고 이런 거를 최대한 우리가 당연히 점장들을 배려를 하면서 이런 구조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크게 우리가 배려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첫 번째 투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제도를 가져갈 건지 그래서 그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금 우리가 3년 이상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그 발표한 날에서 3년 이상 아직 아디다스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끔 그만큼 갱신을 했습니다. 본사는 지금 3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집단 갱신 거절 발표 후 인기 상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직영점만 독식하면서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이게 아디다스에서 팔고 있는 삼바라는 제품입니다. 인기 상품입니다. 이러한 인기 상품들은 현재 가맹점 자체에는 주지도 않고 본사 직영점 및 온라인 몰에만 팔고 있습니다. 현재 3년이나 시간 동안 저희는 계속 매달 적자를 보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을 수없이 본사에 전했고 피터 가게에 원합니다. 지금 이러한 차등급을 철회하고 갱신 거절임을 철회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원상 복귀시켜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왜 아디다스 코리아는 이 판매점들하고 상생 협력이 잘 된 모범적인 회사였다고 했어요.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아디다스 측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한국적 특수 상황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디다스 코리아 본사와 가맹점들 이 얘기 좀 들으셨죠? 네. 이 문제의 핵심은 과연 본사가 불법적인 그 가맹 계약을 거절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가맹 본부의 통제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일단 본사가 매장의 리뉴얼을 요구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거는 현행 가맹사업법이랑 또 대리점법에 의하면은 그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공정위에 지난 9월달에 재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 약 40여 건의 자료 보강 요구를 좀 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좀 점주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 대개 이런 불공정 행위는 좀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을 입장에서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하소연입니다. 일단 두 번째 쟁점인 가맹본부의 통제 여부에 대한 거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어소트먼트 플랜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발주에서 뭐 상품의 진열과 전시, 인사 회계, 영업 전반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뭐 이 정도면은 가맹점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당한 통제에 해당한다고 좀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밝힐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좀 보면 이 3개 지역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사건, 그다음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다음에 다수 사업자들이 위반 행위를 신고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직접 공정위가 직권 조사에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아니 그건 들었어요. 예. 네.